안녕하세요. 사건 파일을 읽어드리는 밑도입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건은 2021년 일어난 많은 사건 중에 온 국민이 분노했던 사건 몇 개를 가져와 봤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고 어떤 판결이 있었는지 2021년 12월에 모아두었던 자료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음주운전에 관한 기사입니다. 2021년 12월 15일 새벽 1시 45분 두 모녀가 가게 영업을 마치고 각자의 차량에 탑승해 집으로 가던 중 경남 거제시 양정터널에서 마주오던 K7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거제시 아주동 한 운동장 근처에서부터 양정터널 사고 지점까지 음주운전으로 약 2km가량을 역주행해온 K7 차량은 엑센트와 제네시스 승용차를 차례로 들이받고 멈췄습니다. 이 사고로 엑센트를 운전하던 20대 딸이 숨졌습니다. 역주행 운전자 30대 A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 이상이었다고 국가수 검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고 이틀 뒤인 2021년 12월 17일에도 음주운전자와의 추격전이 있었습니다. 2021년 12월 17일 새벽 1시경 차량을 운전하던 시민이 음주 과속 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과 함께 합동으로 추격해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서 남해고속도로 일대 10km 구간을 20여 분간 음주운전한 A씨를 붙잡았다고 합니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면허 취소 수준 이상이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입니다. 제발 살인죄로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사는 기가 차고 어처구니 없는 기사입니다. 2021년 12월 16일 청주의 모 지구대에 근무하는 여경 B씨는 지구대 화장실에 갔다가 수상한 물체를 발견했는데요. 바디캠이라고 알려진 소형 카메라였습니다. 여경 B씨의 신고로 경찰은 2021년 12월 18일 같은 지구대에 근무하는 A 경사를 체포했습니다. A 경사는 1월 중순부터 자신이 근무하는 이 지구대 2층 남녀공용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체포된 직후 A 경사는 직위 해제됐으며 여경 B씨는 현재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변태 성욕은 도대체 어디서 만들어지는 건지 참 추잡하고 역겹네요. 다음 기사는 국민 모두가 분노함과 동시에 혈압 오르는 기사입니다. 2021년 6월 15일 새벽 29세 양모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거녀 25세 정모씨의 20개월 된 딸을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불을 덮은 뒤 수십 차례 주먹과 발로 폭행해 숨지게 하고 정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안 화장실에 숨겨둔 혐의로 체포됐다는 뉴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30년 썩은 음식물 쓰레기보다 더러운 놈은 20개월 된 이 작은 아이를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에 울분을 토한 국민들이 동물보다 못한 것들이 법이라도 무서워하는 나라가 되길 바란다며 66건의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친모 정씨의 어머니인 신씨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도주한 양모씨는 신고 3일 뒤 대전 동구 중동의 한 모텔에서 검거됐습니다. 정씨의 어머니 신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들의 사연을 공개했는데요. 양씨와 정씨는 2019년에 만나 연애를 하다가 아이가 생겼다고 합니다. 이후 양씨는 중고거래 사기로 감옥에 가게 됐고 정씨는 미혼모 센터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후 양씨가 출소했고 2021년 1월부터 정씨의 어머니의 집에서 두 사람이 함께 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씨가 집을 비울 때마다 양씨의 폭행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정씨가 울지도 못하게 하고 어머니한테 얘기하면 가만 안 둔다고 협박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어머니가 잠깐 시장에 갔다 온 사이에 양씨가 실오라기도 걸치지 않은 채 옷을 전부 벗고 있었고 아기가 옆에 있었다고 합니다. 싸한 느낌이 들어 당장 나오라고 대낮부터 뭐 하는 거냐고 했더니 알지도 못하고 제대로 보지도 못했으면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신씨는 자신이 제대로 보지 못했으니 그냥 넘어갔고 그 후 양씨가 또 휴대폰 사기 범행을 벌인 것을 알게 된 신씨는 양씨를 야단쳤고 양씨는 신씨의 딸과 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딸 정씨의 증언에 따르면 손녀가 죽던 날 양씨는 칼을 들이밀면서 너 먼저 죽고 싶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라고 협박한 뒤 창문을 닫고 이불을 겹겹이 씌운 채 아이를 폭행하기 시작했고 정씨를 화장실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정씨는 아이의 비명소리를 들었고 그 후 양씨는 다 끝났다며 빨리 정리하게 나오라고 한 뒤 술을 마시러 나가자고 했다고 합니다. 딸 정씨는 신씨에게 아기를 성폭행까지 한 것 같다며 떨면서 말했고 나중에 경찰에 신고하기 전 딸 정씨는 더 무서운 일이 있었다며 양씨가 두 사람의 무릎을 꿇리고 번갈아 가면서 유사 성행위를 시켰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도 성폭행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친모 정씨는 어머니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며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친모 정씨의 어머니 신씨는 양모씨의 파렴치함과 악랄함을 인터넷 카페 커뮤니티에도 공개했는데요. 양모씨와 신씨가 나눈 문자 내용이었습니다. 공개된 문자에 의하면 신씨는 자신의 딸인 정씨와 연락이 끊기자 양모씨에게 연락을 했고 그 문자 내용은 이랬습니다. 문자 내용을 보시면서 제가 하는 말을 계속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자 내용을 봤을 때 이 정도면 진짜 사람이길 포기한 놈 같습니다. 체포된 양모씨는 자신이 아이의 친부라고 진술했으나 유전자 감식 결과 친부가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신이 친부라고 생각하며 키워온 딸에게 이런 끔찍하고 몹쓸 짓을 한 악마보다 더한 악마인 양씨. 자신의 친딸로 알던 20개월 된 아이를 잔인하게 학대하고 성폭행까지 한 양모씨의 신상공개를 강력하게 요구한다는 국민청원도 올라왔던 엽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아이의 친부 정씨는 동거남 양씨에게 지속적인 폭행을 당해온 점과 그로 인해 대처 능력이 부족했을 것으로 판단되어 징역 1년 6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학대해서 살해한 29세 양모씨는 양육하던 피해자를 성폭행과 폭행으로 사망하게 했지만 살해 의도를 가지고 장기간 동안 범행하지 않은 점과 과거 부모의 잦은 학대 속에 성장하면서 폭력적인 성향이 되어 이 사건을 저지른 점, 그리고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서 12월 22일 징역 30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검찰은 성충동 약물치료, 일명 화학적 거세 청구를 했는데요. 성도착증이라고 판단되지 않아서 기각했다고 하네요. 범인 양모씨의 신상공개는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무지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태어난 지 20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이불을 뒤집어 씌우고 무차별적으로 때리고 밟은 것도 모자라서 그 작은 아이를 성폭행하고 그것도 모자라 성추행까지 했는데 이게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요? 부모의 잦은 학대 속에서 성장하면 20개월 된 아이를 성폭행하고 성추행하고 폭행해도 되는 겁니까? 형량에 영향을 주는 저런 참작 사유들이 이런 건 참작되니까 해도 되는구나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 술 먹었다고 생떼를 쓰는 놈들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부모의 잦은 학대 속에서도 바르게 성장하는 사람들은 의문의 일패네요. 그리고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은 진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늘의 별이 되어버린 어린 아가가 아픔 없이 행복하게 웃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양씨와 견주어도 빠지지 않을 인면수심의 악마가 또 있습니다. 2019년 2월 38세 A씨는 당시 나이 8세 친딸에게 겁을 준 뒤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친딸을 성폭행한 것도 정말 끔찍한데 이놈은 에이즈 환자였습니다. 자신이 에이즈에 걸린 상태에서 친딸을 성폭행한 겁니다. 본인도 자신이 에이즈 환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이 더 충격적입니다. 다행히도 피해자인 딸은 최근 HIV 반응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하네요. 그나마 정말 다행입니다. 2021년 12월 23일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에이즈에 걸린 상태에서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38세 A씨를 구속 기소하고 친권상실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이건 진짜 태어나면 안 되는데 실수로 태어난 버러지 같습니다. 본인들이 저지른 일을 본인들이 당한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울지.
33세 A씨와 36세 B씨는 사실혼 관계입니다. 동거 중인 거죠. B씨는 임신 중이었고 2021년 3월 6일 제주 지역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아들을 출산합니다. 아들이 태어난 지 3일 후 잠시 집 정리를 하고 오겠다며 아들을 산후조리원에 유기하고 도망칩니다. 산후조리원에서 A씨와 B씨를 2달 동안 설득했다고 하는데요. 양육의 책임도 회피하고 산후조리원 이용료도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산후조리원이 2021년 4월 26일에 신고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이 둘은 경찰의 출석 요구도 불응하다가 지난 2021년 12월 19일 평택에서 붙잡혀 이틀 뒤인 12월 21일 구속됩니다. 이 둘은 생활고에 시달리는 등 당장 출생신고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었다고 진술했다네요. 그럼 피임을 잘 하셨어야죠. 더 어이없는 건 이들은 2019년 10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첫째 아들을 유기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산후조리원 측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A씨는 이 첫째 아들을 자신의 어머니에게 맡긴 채 사라졌답니다. B씨는 전 남편과의 혼인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채 A씨와 살면서 아이들을 낳았기 때문에 법적 문제 등으로 출생신고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합니다. 실제로 A씨와 B씨가 낳은 3살, 1살 아들은 아직도 출생신고를 못해서 건강보험을 포함한 각종 의료 혜택과 의무교육 등을 받지 못하고 있다네요. 낳는다고 다 부모가 아닙니다. 책임질 능력이 없다면 책임질 일을 만들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28살 A씨는 동거남이고 28살 B씨는 친모입니다. 2021년 6월 10일 오후 1시경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B씨의 아들 5세 C군을 학대한 혐의로 A씨가 체포되고 평소 A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B씨도 C군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4차례 내려 찍는 등 학대한 사실이 드러나 함께 구속 기소됐습니다. B씨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C군을 낳았고 2년 전부터 사귄 A씨와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동거 중이었습니다. 당시 의식을 잃은 C군은 뇌출혈 증상을 보였고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혼수 상태라고 합니다. A씨는 C군이 자주 온다며 목을 잡아 들어 올린 뒤 세면대에 집어 던지거나 뺨을 때리는 등 모두 20여 차례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는 어린 C군을 뚜렷한 이유도 없이 수시로 학대했다고 합니다. 저도 뚜렷한 이유는 없지만 때리고 싶네요.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년을, 친모인 B씨에겐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학대 뉴스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거 보면 느끼는 게 없나 봅니다. 혼수 상태인 아이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이번 기사는 N번방 사건의 조주빈 뺨치는 변태 성욕자 이야기입니다. 남자아이들만 골라 성착취물을 제작한 26세 최찬욱. 최찬욱은 2014년부터 2021년 5월까지 7년 동안 SNS 속에서 자신을 어린 여자나 축구감독 등으로 가장해 초중학교 남학생 70명에게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게 한 뒤 전송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16년 9월부터 2021년 3월까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게 된 아동 3명을 유사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하고 2016년 7월부터 1년 7개월 동안 아동 성착취물 1950개를 휴대전화에 저장하고 소지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놈은 신상 공개가 결정된 범죄자입니다. 재판부는 노예 역할극을 빙자해 가학적 변태적 행위를 반복했고 일부 피해자를 실제 만나 유사강간하기까지 했는데 그런데도 피고인은 변명만 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2021년 12월 23일 재판에서 최찬욱은 조두순과 같은 형량인 징역 12년을 판결받았는데요. 왜 이렇게 형량이 낮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뻔뻔하기 짝이 없는 최찬욱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답니다. 피해 어린이들의 상처는 생각도 안 하고 뭐가 무겁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항소심에서 괘씸죄를 물어 형량이 더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해외 토픽입니다. 대만을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N번방 사건 다들 기억하시죠? 미성년자를 협박해 나치 사진과 성노예로 유린한 끔찍한 사건. 그 사건의 중심에 주범 조주빈이 있었죠. 여기 대만판 조주빈이 있습니다. 명문대 의대생이어서 대만 국민들에게 더욱더 충격을 안겨주었던 범인. 대만 국립대학교 의료기자재 및 의학영상연구소 석사과정 입학을 앞둔
26세 린허쥔. 린허쥔은 2014년 5월부터 3년 2개월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친분을 쌓아놓고 장기간에 걸쳐 초등학생 등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나체 사진과 외설적인 사진 촬영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의 컴퓨터에는 무려 120GB 용량의 피해자 성착취 사진과 동영상이 쏟아져 나왔다는데요. 피해자의 학교와 학년, 인터넷 아이디 등 개인정보와 함께 1GB씩 나누어 폴더별로 정리되어 있었고 가장 어린 피해자는 8세라고 합니다. 린허쥔은 페이스북이나 라인 등 SNS에 잘생긴 또래 남자의 사진을 도용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하고 성착취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한 후 한 번 전송받고 나면 그 후 이걸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더 많은 사진을 제공하도록 강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받은 영상과 사진은 인터넷상에 유포하기도 했다네요. 인간이 아닌 거죠. 린허쥔의 범행은 2016년 말경 한 피해 중학생이 인터넷에 자신의 나체 사진이 유포되고 있다는 반 친구의 말을 듣고 신고를 하면서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렇게 체포된 린허쥔은 보석으로 풀려났고요.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 4개월밖에 받지 않았다고 하네요. 이후 대만 검찰이 항소를 했고 2021년 12월 21일 대만 고등법원은 나체 사진 촬영 혐의 등 83건 중 60건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씩을 그리고 23건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2개월씩을 적용해 모두 106년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대만 형법상 징역 한도가 30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제 감옥에서 최대 30년까지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재판에서 대만 고등법원이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에 용서는 없다고 했다는데요. 최종 판결이 기대되네요. 이렇게 대만판 N번방 사건은 막을 내렸는데요. 정말 요즘 설 자리 없는 악마들이 이런 것들 좀 죄다 데려갔음 싶네요. 요즘 저출산이다 고령화 사회다 말들 하는데요.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안전하고 안정된 사회가 된다면 저출산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이를 낳아 키우는 중에 이렇게 범죄에 노출이 되고 가해자를 솜방망이 처벌해서 다시 사회에 풀어놓으면 또다시 아이들이 범죄에 노출이 되는 이런 메비우스의 띠 같은 현상이 일어나다 보면 아무리 출산율이 높다 해도 사망하는 아이들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제발 약자와 아이에 대한 범죄는 하면 안 되겠다 싶을 만큼 엄한 처벌이 필요할 듯 합니다. 그리고 범죄자에게 인권이란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난히도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2월 중순인데도 한파주의보가 뜨고 계속 추워지니 걱정이 됩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인 요즘 올해의 봄은 빨리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른 사건 파일도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